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담당을 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폭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여러분들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물리적 폭발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이제 화학적 폭발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물리적 폭발의 종류에는 뭐 진공용기 파손, 과열액체 증기, 과압용기, 그죠? 이거부터 제가 정리를 하셔라. 왜냐하면 종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폭발에는 산화, 분해, 중합, 촉매, 반응, 폭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표 물질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은데, 폭발의 종류와 해당 물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근데 지금 가보니까 이거 다 화학적 폭발, 기상 폭발이네요. 그죠? 근데 분해 폭발의 종류에 가보면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하이드라진, 유도체. 자, 이게 다 몇 류예요? 오류죠, 오류. 맞나요? 오류 위험물은 기본적으로 분해 폭발에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 답을 잘못 넣어놨더라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옳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옳아요. 다 옳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하이드라진이 몇 류예요? 4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하이드라진도 분해 폭발이고 하이드라진 유도체도 분해 폭발이에요. 아셨죠? 전부 다 분해 폭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로 여러분들 참고로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문제를 체크를 잘 했어야 되는데 넣어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혼합가스인 수소, 염수의 직사광선을 쬐었을 때 맞습니까? 그래서 촉매 폭발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수소라던가 염소, 그죠? 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수소에다가 산소, 여기다가 빛을 쬐었을 때. 맞나요? 그랬을 때 이제 촉매 폭발이라는 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고, 분진 폭발은 가루, 석탄가루, 금속분, 밀가루, 그죠? 이런 데서 분진 폭발이 일어난다. 중합 폭발은 사이아나수소 또는 시아나수소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초산비닐, 염화비닐, 자 이런 것들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화학적 폭발의 종류에는 이런 애들이 있고, 화학적 폭발에 갔을 때 종류에 이제 가스 종류에 아래가 보면 분해 폭발 가스 종류, 중합 폭발 가스 종류, 맞습니까? 촉매 폭발 가스 종류, 이런 것들 정도 종류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반응 폭주 폭발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화학적 폭발에. 다음, 응상 폭발과 기상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응상 폭발 중 증기 폭발은 보일러와 같이 고압의 포압수를 저장하고 있는 용기가 파손 등의 원인으로 동체 일부분이 열리면 용기 내압이 급속히 하락되어 일부 액체가 급속히 기화가 되면서 증기압이 급상승하면서 용기가 파괴되는 폭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보일러 증기 폭발의 정의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가셔야죠. 응상 폭발 중 액화가스 증기 폭발은 가스가 폭발적인 비등을 하면서 상변화에 따른 폭발 현상이다. LPG와 LNG 사고로 인해 물 위에 가스가 분출이 됐을 때 급격한 기화에 동반이 되면서 비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상변화에 따른 폭발을 얘기한다. 오케이. 기상 폭발은 지연성 가스, 우리가 산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점화 에너지가 있어야 하며 화염을 동반하지 않는이 아니고 화염을 동반하는이죠. 폭발을 말하며 가스 폭발, 분해 폭발, 분모 폭발, 분진 폭발, 증기음 폭발이 있다. 그죠? 요게 이제 기상 폭발이다. 나머진 다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죠? 기상 폭발 중 분해 폭발은 산화에틸렌, 아세틸렌, 하이드라진, 분해성 가스, 다이조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응상 폭발의 종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보일러 증기 폭발이라던가, 그죠? 뭐 수증기라던가, 액화가스 증기 폭발이라던가, 이게 다 증기 폭발이죠. 이런 애들이. 맞나요? 과열액체 증기 폭발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증기 폭발이에요. 증기 폭발.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응상 폭발의 종류에, 자, 알루미늄 전선 폭발도 있고, 고산간 전이 폭발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이 있더라. 이런 애들이 쭉 있더라. 그리고 기상 폭발의 종류에는 가스 폭발, 분해 폭발, 분무 폭발, 분진 폭발, 맞습니까? 뭐 증기음 폭발, 이런 애들이 쭉쭉쭉쭉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거 구분하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시험장 가시기 전에 정리를 하셔야겠죠. 왜냐면
폭발이라는 것 자체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아셨죠? 폭발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거 어렵지 않거든요. 찾아보십시오. A번 뭡니까? 보일러 증기폭발이죠. 그죠? 보일러 증기폭발. 2번 B. 이거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 수증기 폭발. 그죠? 얘는 뭡니까? 액화가스 증기폭발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저온 액화가스 증기폭발. 왜냐면 저온 액화가스니까요. 저온 액화가스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액화를 할 때 저온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얘 뭐예요? 고산간 전이폭발이죠. 고산간 전이폭발.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4번. 자, 얘는 분진폭발과 가스폭발을 비교했을 때 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예전에 관련 문제 많이 풀어봤었죠. 분진폭발은 폭발 입자가 다른 쪽으로 비산을 하면서 국부적으로 탄화가 발생하고 인체에 닿으면 화상 위험이 있죠. 가스폭발은 가연성 가스의 폭발로 인해 초기 폭발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되어 있고, 가스폭발에 비해 분진폭발은 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분진폭발 같은 경우는 연쇄폭발에 의해서 점점 이 형태로 간다 그랬죠. 무슨 형태요? 불완전 연소 형태로 간다 그랬죠. 그럼 불완전 연소 형태로 간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보다 뭐가 많이 나온다? 그렇죠.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거지. 얘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지금. 2번이 잘못된 거고, 분진폭발은 1차 분진폭발의 영향으로 2, 3차 폭발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분진폭발보다 가스폭발은 연소속도 초기 폭발 압력은 크나 연소시간이 짧고 발생에너지가 작다. 그래서 분진폭발의 특성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스폭발과의 비교 시험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연소속도나 폭발 압력은 가스폭발에 비해 분진폭발이 작습니다. 대신에 연소시간이 길죠. 그리고 발생되는 에너지도 크죠. 그죠? 발생에너지는 가스폭발의 수배 정도이다. 온도는 2000도에서 몇 도까지? 3000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차 폭발에 의해 2, 3차 폭발이 야기될 수 있으며 피해 범위가 크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발생한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 표로 정리해 놨으니까요.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두시고, 여기에 최소 발화에너지가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얘를 여기로 바꿔주십시오. 이쪽으로. 최소 발화에너지가 분진 폭발이 더 세잖아요. 그죠? 더 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불을 붙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연소 속도는 일단은 얘가 더 크고, 처음에 초기 폭발 압력은 가스 폭발이 더 크고, 지속 시간이나 또는 최소 발생 에너지, 최소 발화 에너지, 최소 발생 에너지가 아니고 최소 발화 에너지, 발생 에너지나 파괴력 이런 것들은 누가 더 크다? 분진 폭발이 더 크다.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최소 발화 에너지 맞습니까? 네, 이것만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5번. 다음 중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로 옳게 설명된 것은,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럼 우리가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석회자 들어가는 애들. 그죠? 그리고 시멘트 가루 안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완전 산화물, 뭐 산화 알루미늄이라던가 더 이상 산화되지 않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산화 반응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진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대리석, 그죠? 그리고 유리, 이런 것들도 다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죠. 맞습니까? 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일단 1번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시멘트가 들어가 있고 석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가보면 산화 알루미늄 일으키지 않죠. 유리 안 일으킵니다. 석탄, 철 이런 애들은 다 분진 폭발되죠. 밀, 옥수수, 고무, 설탕 안 되죠. 그죠? 마그네슘 분진 폭발, 알루미늄 분진 폭발, 대리석 분진 폭발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했을 때 요거는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분진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것의 개수는 그랬어요. 맞나요? 그럼 기억번. 가스 폭발에 비해 최소 발화 에너지가 크고 연소 시간 또한 길다. 맞죠? 얜 큽니다. 처음에 불을 붙이기가 쉽지가 않죠.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연소 시간도 길죠. 니은번. 불완전 연소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인체에도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악영향이 크다라고 되어 있고 분진의 휘발성이 크다. 그러니까 열분해가 잘 되는 거죠. 열분해가 잘 되고 발열량이 많고 반응 속도가 크면 폭발력이 클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리을번. 입자 비표 면적이 클수록 열축적이 용이하며 폭발성도 크고 밀도나 직경은 밀도는 직경은 얘네들은 미세할수록 그죠? 비표 면적이 커지면서 폭발성이 커지죠. 맞죠? 분진 입자가 침상 입자보다 침상 입자가 구상 입자보다 비표 면적이 더 크죠? 그죠? 그죠? 네, 누르는 거라 그랬죠. 수분 함유량이 많을수록 폭발성이 급격히 증가된다. 감소하죠. 그죠? 부유하지 못한다 그랬죠? 대신에 금속분은 그 반대다 항상. 금속분은 그 반대다. 그러니까 지금 옳게 설명된 건 4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여러분들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이게 여러분들 밑에 가보면 분진 폭발의 특징과 영양인자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영양인자에 갔을 때 회분 함유량이 많대. 이 회분이 뭐냐면 잔여물질이 많이 생겨요. 잔여물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5번째 가보면 제가 이거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일반적으로 분진 같은 경우는요. 표면적이 꺼질수록 제가 분진 폭발이 더 잘 된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왜냐면 꺼끌꺼끌한 애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탄이나 또는 철 이런 게 이제 또 분진 폭발이 잘 되는 거거든. 걔네들이 입자가 미세하지만 걔를 겉면을 만져보면 꺼끌꺼끌하고 약간 저항이 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응을 했을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입자 표면 자체가 매끄럽고 깨끗하면 오히려 불과 만났을 때 그죠? 저항 없이 훨씬 더 빨리 분진 폭발을 어떻게 보면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아셨죠? 근데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끄럽고 깨끗하다라는 건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이게 꺼끌꺼끌한 게 있고 그리고 매끄러운 게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뭐가 더 잘 되냐? 뭐가 더 활성이 잘 되냐? 그러면은 오히려 매끄러운 쪽이 더 잘 된다라는 책도 있는데 매끄러운 쪽이 더 잘 된다는 책도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하는 것보단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입자 표면이 분진 폭발에 영향을 주더라라고만 일단은 정리해 가십시오. 그래서 까끌까끌할 때도 잘 발생할 수 있고 표면이 매끄러울 때도 잘 발생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까끌까끌할수록 또 맞고 이렇게 매끄럽고 깨끗한 것도 맞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입자 표면 상태가 분진 폭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만 정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방학개론이 제가 그랬잖아요. 책마다 서적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또 어떤 것들은 아예 뭐 반대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두 개 다 그냥 이런 게 있고 근데 그렇게 이제 서로 다른 이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십시오. 꼭 다 여기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분진 폭발은 요즘 시험 문제가 워낙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분진 폭발 같은 경우는 기상이자 화학적이었는데 물리의 응상에 가보면 진짜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와우, 너무 잘 나오죠. 이름이 뭐예요? 블래비. 블래비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응상의 물리적이죠. 그럼 얘는 1번에 가보면 가스 저장 탱크 지역의 화재 발생 시 저장 탱크가 가열이 되면 탱크 내 액체가 급격히 증발하면서 탱크 내 압력이 저장 탱크 설계압을 초과하고 탱크가 폭발하는 물리적 폭발 현상이다. 또는 응상 폭발 현상이다. 그리고 블래비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액, 연, 액취 이렇게 간다 그랬죠. 액온 상승, 연성 파괴 맞습니까? 그리고 액격, 취성. 근데 지금 순서가 잘못됐죠.
마지막에 탱크 폭발은 맞지만 에곤 상승은 맞지만 요 세 개가 지금 섞여 있네. 맞나요? 그래서 연성 파괴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 액격 현상 있고 그 다음 취성 파괴 이 두 개의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다. 직접 열을 받은 부분이 액화가스 저장 탱크 인장 강도를 초과할 경우 기상부에 면하는 지점에서 이제 파열이 시작된다. 기상부라는 건 액체가 이렇게 있으면 액화가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기상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저 부분부터 이제 파열이 시작되는 거고 방지 대책으로는 그럼 얘의 압력을 낮춰줘야겠죠. 그죠? 또는 탱크 외부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열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얘를 데펴주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입 열을 억제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탱크 자체가 깨지지 않게 하는 거니까 탱크 강도를 조금 튼튼하게 세게 유지를 해준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지법이 될 수가 있더라. 블레비에.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생 과정 제가 다시 한번 넣어놨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많이 했잖아. 화재가 발생하면 탱크가 가열이 되고 액면의 온도 상승하고 압력이 급격히 상승한다. 내부 압력으로 인해 저장 탱크 벽면이 파열되기 시작하고 파열이 되면 내부 압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액화가스가 증발하면서 기상부에 면하는 지점에서 탱크가 파열이 되고 그 파편이 멀리까지 비산을 하게 된다. 그죠? 비산과 동시에 가연성 가스인 경우 증기가 주변 화염에 의해 발화가 되면서 파이어볼, 화학적 폭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많이 풀었던 문제고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풀어보면 내가 예전에 학습만 잘 돼 있으면 다 푸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8번 마찬가지죠. 블레비. 자 보세요. 가연성 액화가스,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가연성 액화가스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상부 탱크 강판이 국부라는 건 이제 전체가 가열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일부분이 이제 가열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 강도가 약해지면서 파열이 되고 이때 내부에 가열된 액화가스는 급속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랬죠. 액화돼 있던 애들이 급격하게 기화를 잃으면서 그죠? 거기에서 이제 팽창 및 폭발을 하게 된다.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로 용기 내 액체가 비등하고 증기가 팽창하면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3번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기본적으로 탱크가 터지는 걸 우리가 물리적 폭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리적 폭발이 순간적으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화학적 폭발로 슉 하고 넘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네, 얘가 물리적 폭발이 어디로 넘어가요? 화학적 폭발로 넘어가는 거지. 블레비의 규모는 파열 시 액체 기화량에도 차이가 있고 탱크 내부 위험물 양의 차이에도 있다. 이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액화가스가 꽉 차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일정만큼 기상부 부분이 존재하는 게 훨씬 더 폭발이 잘 일어난다. 왜냐하면 요 내부에 온도 상승과 그죠? 부피 상승이 급격하게 이 기체 쪽이 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얘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터져요. 걔가 물리적 폭발이죠. 그죠? 근데 이 물리적 폭발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가스에 의해 여기서 불이 난다 그랬죠. 걔를 우리가 파이어볼이나 또는 UVC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 폭발이자 블레비는 물리적 폭발이 맞아요. 응상폭발인데 물리적 폭발이자 응상폭발인데 그 추후에 기상폭발이나 화학적 폭발로 전이가 될 수는 있다고요. 그죠? 맞죠? 이런 내용도 같이 여러분들이 해설 읽어보시면서 꼭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9번째 파이어볼입니다. 자, 여기 이제 화구죠. 그래서 화구는 일단 가장 제1 원인이 뭐야, 여러분들? 화구 왜 일어나요? 물어보자, 여러분들. 화구는 왜냐면 잘 안 보니까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원인, 화구의 가장 큰 원인. 가스가 유출됐을 때, 그죠? 맞습니까? 원래 직강에서 물어봐요, 이렇게. 파이어볼의 원인이 뭐냐? 그럼 애들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수업 진행을 안 합니다, 그냥. 그냥 안 해요, 여러분들. 네, 삐져가지고 안 해요. 근데 이제 인강은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답이 안 들리니까. 텔레파시로 보내주시면 좋은데 제가 그런 걸 잘 듣지 못하니까 뭐예요? 가스 유출, 그죠? 가스 유출. 그럼 이 가스가 유출이 돼서 그 가스가 모여 있다가 결국 거기에 이제 버섯 모양의 화염, 맞습니까? 버섯 모양의 화염에 의해 폭발이 되는 경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출된 가스가 많으면 파이어볼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고요, 높고요. 액화가스를 저장하는 탱크에서 블레비 이후에 파이어볼이 발생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블랩이라는 거에 의해서 연성 파괴가 되면 거기서 액화가스가 새어나와서 그 액화가스 새어나온 게 주변에 모여 있다가 점화원에 의해 뻥 하고 터지는 거죠. 넓은 연소 범위를 가진 가연성 기체일수록 파이어볼이 형성되기 쉽죠. 그죠? 주변의 공기와 혼합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 폭발하기가 쉽고, 세 번째, 유증기 발생량이 많을수록 파이어볼 규모는 커지죠. 자, 파이어볼 형성의 점화원의 강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안 미쳐요? 미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미치죠. 이게 왜 안 미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됐습니까? 그래서 파이어볼 같은 경우는 다량의 가연성 증기가 유출이 됐을 때 그게 이제 한 곳에 모여 있다가 거기서 이제 폭발이 발생하면 그 폭발에 의해 버섯 모양의 화염을 만들어내는, 그죠? 형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파이어볼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발생 과정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증기용 폭발 UVC입니다. VC입니다. UVC, VC.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대기 중에 유출됐을 때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여, 그죠?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리적인 폭발 현상으로 저장 탱크의 파손, 밸브 등의 손상 등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된다. 일단 이 뒤에는 맞지만 일단 여기서 틀린 거죠. 이게 화학적인 폭발인데. 증기유는 플래시, 빠른 화재 형태다. 정말 급속한 화재 형태고 급속도로 연소가 되며 빠른 연소 속도로 인해 과압과 폭발이 발생한다. 방지를 하려면 얘를 설치해야죠. 자, 이름이 뭐예요? 가스누설 경보장치. 가스누설 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유출을 방지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맞는 얘기죠. 기억, 디귿, 리을. 니은은 잘못됐다. 요거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기용 폭발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두셔야 돼. 발생 과정. 가스가 유출이 되면 누출된 증기가 확산이 되고 증기윤이 형성이 되는데 그 증기윤에 불이 붙는 현상,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을 증기윤 폭발, UVC 또는 VC라고 얘기한다고요. 맞나요? 그리고 블레비에 의해서, 그죠? 블레비의 어떤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블레비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연성이라는 게 파괴가 되면 그 안에 있던 액화가스가 바깥쪽으로 새어 나온다 그랬죠. 그럼 그 액화가스가 새어 있던 게 대기 중에 모여 있다가 불이 붙으면 그 대기 중에 폭발하는 현상.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증기윤 폭발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다음 11번. 폭연과 폭갱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거 어렵지 않죠? 폭연은 아음속. 맞죠? 폭갱은 초음속. 오케이. 폭갱은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온도, 압력, 밀도가 연속적이 아니고 불연속이라 그랬죠. 그죠? 이 폭연입니다. 폭연. 폭연이 아니고. 죄송해요. 폭연. 폭발 압력은 초기 압력의 10배 이하고요. 폭갱 전파 속도는 요 정도 된다. 그래서 밑에 가보면 제가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고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다 정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죠? 그래서 이거 특징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폭연에서 폭갱으로 가는 거리가 있다 그랬죠. 걔를 이제 폭갱 유도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폭갱 유도거리는 광경이 작을수록 DID가 짧아진다. 위험해지는 거죠, 결국. 압력이 높을수록 짧아진다. 거친 관일수록 짧아진다. 점화원이 주는 에너지가 클수록 짧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또 이물질이 있으면 짧아진다 그랬죠. 연소 속도가 큰 가스일 경우 짧아진다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서요. 넘어가 주시면 더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옳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몇 번으로 그냥 2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2번.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이죠. 자, 13번. 다음 중 폭발 등급 및 안전 간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내압방폭 구조의 내부의 폭발 압력 및 폭발 압력이 폭발 화염이 접합면의 틈새를 통과하여 외부 폭발성 가스에 점화되지 않는 간격, 한도를 화염 일주 한계, 안전 간격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 내에서 간격을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얘를 점점 좁힌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일정만큼 좁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폭발이 바깥쪽에서 또는 안쪽에 있던 게 안쪽으로 들어가지, 바깥쪽에 있던 게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간격을 화염 일주한계 또는 안전간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넓은 게 1등급.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등급이 올라가죠. 대신에 안전간격은 좁아지고. 그래서 여기가 위험성이 제일 높은 거다. 3단계가. 그죠? 3등급이. 그래서 아이수. 2등급이 애석. 맞습니까? 그리고 1등급이 그 외 가스들. 그래서 안전 등급, 우리가 폭발 등급은 등급이 클수록, 안전 간격은 요게 작을수록, 그죠?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1번에 가보면 요게 이제 정의죠. 화염 일주한계 안전 간격의 정의고, 2번, 폭발 등급 중 2등급 가스의 종류에는 메탄, 에탄, 일산화탄소, 이건 몇 등급짜리예요? 지금 1등급짜리죠. 이게 여러분들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안전간격이. 근데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돼. 3번, 폭발 등급은 화염일주를 일으키는 틈새 간격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오케이. 폭발 등급은 클수록 안전간격은 작을수록 위험하다. 요것도 맞는 얘기죠. 그럼 틀린 건 몇 번이다? 2번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14번. 폭발성 분위기 내 표준 용기에 접하면 틈새를 통해 폭발화염이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되지 않는 화염 일주한계의 간격이 동일한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다 1등급이죠. 동일한 것만 찾는 거니까. 그리고 애석 같은 경우는 2등급, 아세틸렌 3등급, 이황화탄소 3등급, 에틸렌 2등급, 아세톤 1등급, 수소 3등급, 이황화탄소 3등급, 암모니아 1등급. 그죠? 그래서 동일한 건 몇 번이다? 1번이다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여기 밑에 이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저하고 수업 들으실 땐 그냥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책을 구입하시면 문제집을 한 권 더 드리죠. 그죠? 뒤에 부록이라고 해가지고 문제만 들어가 있는 걸로. 그래서 그걸로 복습해 보시면 돼. 혼자 풀 땐. 아셨죠? 15번. 위험 장소의 구분 중 지속적인 위험 분위기인 쫀 제로에 설치 가능한 방폭 구조는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본질 안전이죠. 그래서 쫀 제로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위험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이 지속적인 위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있는 방폭 구조가 뭐밖에 없다? 본질 안전밖에 없어요. 나머지 방폭은 대부분 다 1쫀, 2존, 그죠? 쫀 1이나 쫀 2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것도 한 번씩 꼭 읽어보셔야 돼.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다음 16번. 방폭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압력 방폭 구조란 용기 내부에 신선한 공기나 또는 불활성 가스를 압입하여 외부 폭발성 가스의 유입을 방지한다. 1종, 2종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반응하지 않는 물질들을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부 폭발성 가스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안쪽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1, 2종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안쪽에다가 이제 기체를 꽉 채워 넣는다. 유입 방폭 구조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기름에 넣는다라고 했죠? 이것도 유입 방폭 구조 1, 2종. 그죠? 본질 안전 방폭 구조란 정상 상태에서 전기기기가 불꽃 및 고온부 등이 발생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도를 증가시켰다. 자, 이렇게 정상 상태에서만 안전한 거. 본질 안전이 아니죠. 본질 안전은 사고 시에도 안전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1, 2종. 내압 방폭 구조란 용기 내에 폭발성 가스가 유입되어 점화 폭발되어도 용기가 폭발 압력에 충분히 견디고 용기 틈새가 화염 일주 한계 이하가 되도록 한 구조로 1종, 2종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럼 옳지 않은 건 3번밖에 없다. 그래서 압력 방폭 구조에 대한 거, 유입 방폭 구조에 대한 거, 안전층 방폭 구조에 대한 거, 내압 방폭 구조, 본질 안전 방폭 구조, 맞습니까? 이런 것들 쭉쭉쭉쭉 제가 넣어놨죠. 비점화 방폭 구조까지 꼭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야 돼. 꼭 다 읽어보시고 기타 몰드 구조나 중전 방폭 구조, 요거는 제가 예전에 책에서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근데 이 비점화 방폭 구조는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됐습니다. 17번. 블레미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용기의 내압 강도를 유지한다. 그쵸? 방액제 내부 기초를 경사지기, 이것도 제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경사지기에 하면서 불이 났을 때 이 탱크에 직접적으로 불이 닿지 않게 한다 그랬죠. 세 번째, 탱크 기상부와 액상부를
열 전도도가 큰 알루미늄 판으로 그죠? 연결을 해서 탱크 기상부 강판의 온도 상승 억제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기상부와 액상부를 열 전도도가 큰 알루미늄 판으로 연결을 한다 그랬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열 전도도가 큰 알루미늄 판으로 연결한다 그랬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탱크 기상부 강판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일 여기에 불이 났다. 여기에 불이 났다. 그러면 여기에 액상부가 있고 위에 뭐가 있어요? 기상부가 있죠. 그럼 여기에 먼저 열이 올 텐데 이 열을 바깥쪽으로 빼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상부에 영향을 주지 않게. 그래서 무슨 판을 설치하래요? 알루미늄 판 같은 걸 설치를 하래. 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내부 있죠, 내부. 내부 쪽에 우리가 탱크 내부 쪽의 벽을 알루미늄 같은 걸로 설치를 해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열이 쌓이지 않게 하는 거죠. 맞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는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탱크 외벽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용기 내압 강도 유지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고. 4번 외부에서 탱크 내부를 입열을 그래 억제한대.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다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했을 때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얘를 설치합니다. 분무 설비를 설치합니다. 분무. 아셨죠? 그래서 수막이라는 걸 형성을 해요. 수막 설비라는 걸 설치해요. 그래서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세이프티 밸브를 설치를 한대요. 세이프티 밸브. 세이프티 밸브라는 걸 설치해서 탱크 과압을 바깥쪽으로 빼주기도 한대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18번. 파이어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화구에. 폭발 범위. 안쪽에 있는 가스의 폭발 범위. 영향 주죠. 증기 밀도. 주겠죠. 그죠? 연소열. 주겠죠. 위험물 저장량. 주겠죠. 그래서 증기 범위가 넓을수록 폭발 범위가 넓을수록 증기 밀도라는 건 밀도가 낮을수록 휘발이 잘 될수록 연소열이 높을수록 저장량이 많을수록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혼합비도 영향을 주겠죠. 그죠? 우리가 당량비라고 얘기하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더라.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폭발의 종류는 그랬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반응과 제어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죠? 반응 물질의 양과 촉매 제어가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불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엄청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응 폭주라고 얘기한다. 반응 폭주.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면 우리가 연소와 폭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다음에 가보면 이제 화재가 나와요. 그죠? 그럼 화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또 내용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연소와 폭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앞쪽에. 근데 이제 화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빠르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화제를 또 저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했었지 라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